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된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오늘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희생자 1인당 9천만 원까지 지급하는 오영훈 의원의 4.3 특별법 개정안도 상정이 됐는데 보상금 액수를 놓고 논란이 여전해 내년부터 지급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한 제주 4.3 관련 내년 정부 예산은 1,970억 원. 정부가 당초 편성했던 4.3 희생자 보상금 1차 년도 예산 1,810억 원에 국회가 50억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고령의 희생자에 대한 신속한 추가 진상조사비 11억 원과 4.3 희생자의 가족관계 실태를 조사할 연구용역비 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4.3 당시 행방불명된 수영인들이 안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전 산내 골령골 유해 발굴 사업에 유전자 감식 예산 12억 원도 증액됐습니다. 70여 년 만에 국가배상을 하기 위한 예산이 이제 행안위에 통과됐다는 소식을 접하였는데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 법안도 여야 합의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잘 마무리해서 내년부터 우리 희생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4.3 희생자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담긴 4.3 특별법 개정안도 상임위에 상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희생자 1인당 보상금 9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73년의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온 희생자에게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주 4.3 보상의 시작은 다른 지역 과거사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보상금 액수가 과거사 사건에 최대 1억 3천만 원까지 지급했던 대법원 판례보다 적다며 별도의 개정안을 이번 주 안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 심사 소위에서 심의할 예정이지만 보상금 액수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해 올해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4.3 당시 무차별적인 진압작전을 펼쳤던 박진경 대령의 추도비를 국립묘지에 설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박진경 대령이 제주도민 3만 명의 희생을 불러온 장본인 중 하나라며 추모비가 아니라 단죄비를 세워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제주도 보훈청은 추도비를 다음 달 문을 여는 국립제주호국원 인근에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능을 사흘 앞두고 제주도 내 한 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또 신규 확진자 수도 석 달 만에 40명이 넘어선 하루였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귀포 고등학교. 어제 2학년 학생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학생과 교직원 26명과 인근의 남주고등학교 2학년 학생 2명까지 추가 확진되면서 관련 확진자는 31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확진된 학생 2학년만 있어요. 3학년은 의심 증상자들만 하고 안내를 학교 측은 워크스루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수험생인 3학년 학생을 제외한 1, 2학년 학생과 교직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교사들을 재택근무로 전환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고등학교는 올해 수학능력 시험장으로 지정돼 지난 11일부터 원격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절반가량이 기숙사 생활을 한 데다 확진자 일부가 PC방과 노래방 등을 방문하면서 감염이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지난 11일부터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는데 해당 학교는 하루 뒤인 12일부터 기숙사 운영을 중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업 활동 중에는 이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하더라도 이제 기숙사 내에서 이제 잠을 잘 때라든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이럴 때는 마스크를 벗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가 발생하면서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 제주 지역 학교는 초등학교 6곳과 중학교 5곳 등 11곳. 또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제주시 요양병원에서도 10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제주에서는 오늘 오후 5시까지 지난 8월 20일 이후 가장 많은 4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학원과 독서실, 노래방과 PC방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점검 강화에 나선 가운데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 공무원들을 감사하는 감사위원회의 의위원 대부분이 퇴직 공무원으로 채워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임기 3년의 감사위원으로 퇴직 공무원인 강관보, 김선홍, 강시영, 양술생 씨와 정대권 변호사를 위촉했습니다. 현재 감사위원은 도의회와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고 있는데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공모 절차와 선정위원회를 거쳐 임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제주공항 택시 승강장에 택시가 없어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택시 회사가 기사 월급제를 도입하면서 산납금을 올린 탓에 택시기사들은 대기 시간이 길고 소위 돈이 안 되는 노선을 꺼리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박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국제공항 택시 승강장이 한산합니다. 평일 오후 인근의 다오마을까지 300m가량 택시들이 줄을 서던 예전과 비교하면 대기 택시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는 대부분 개인 택시들. 주말이나 야간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 이용객들은 1시간 넘게 택시를 기다리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공항 진입 택시가 크게 줄어든 것은 지난 6월 월급제 도입 이후. 법인 택시 회사들이 월급제를 도입하는 대신 산납금을 대폭 올리다 보니 택시기사들은 대기 시간이 길고 손님을 태워도 수익이 남지 않는 공항 진입을 기피하게 된 겁니다. 가스비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는 그 근방에서만 놀아야 되거든요. 여기 한 번 들어와서 30분, 1시간을 묶여버리면 저희가 내는 돈에서 수입이 모자라요. 기사 월급제를 도입하면서 법인 택시 회사들이 정한 근무 시간은 4시간 10분. 월급을 적게 지급하려고 근무 시간을 줄인 겁니다. 그런데 회사들은 한 달에 100만 원을 기사들에게 월급으로 지급하는 대신 기사들이 회사에 내는 산납금은 하루 17만 원으로 월급제 도입 전보다 6만 원 올렸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받고 400여만 원을 산납금으로 내야 하는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근무의 시간까지 일을 더해 수익을 챙겨야 하다 보니 소위 돈이 안 되는 노선은 갈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이 전액 관리 전에는 그래도 택시기사들이 열심히 하면 한 250에서 300 정도는 가져갔어요. 근데 지금은 꿈도 못 꾸는 얘기죠. 택시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택시 월급제가 기형적으로 악용되면서 기사들은 물론 이용객들까지 불만을 키우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 의회가 관광산업 근로자 고용보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한진그룹이 제주칼호텔을 고용 승계가 어려운 부동산 개발 기업의 매각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정부와 제주도는 비상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는 내일부터 나흘간 도정 질문을 한 뒤 22일부터 이틀간 교육행정 질문을 진행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제주도 연맹 등은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주도가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1인당 4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예산안에는 20만 원으로 줄였다며 당초 계획대로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고영권 정부 부지사와 면담을 갖고 제주도가 농민수당심의위원회 합의를 뒤집어 농민을 무시한 데다 금액도 경기도의 4분의 1에 불과하다며 항의했습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 범도민지원위원회 출범식이 제주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지원위원회는 경제 민생과 문화관광, 사회안전, 방역, 의료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소상공인 지원과 제주관광회복 대책,
방역 수칙 점검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등을 논의해 정책 과제를 채택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주형 일상회복 로드맵을 마련하게 됩니다. 제주 지역의 저출산 고령화로 초중고교 통합학교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교육행정학회는 제주 미래비전 수립 전략과제 최종 보고회에서 도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미래 교육에 영향을 줄 교육 환경 변화 요소로 가장 많은 50.4%가 저출산과 고령화를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초중, 중고교 통합학교 운영과 함께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차기도 남서쪽 약 93km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 유망어선 한 척을 납포해 벌금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어선은 지난 10일부터 사흘 동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눈 크기가 규격보다 작은 그물로 참조기 등 어획물 7.5톤을 잡고 조업일제는 300kg으로 줄여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제주시 한림읍 협재포구에서 소라 선별 작업을 하던 해녀가 소라 껍데기 안에 있던 길이 8cm의 파란 고리 문어를 발견했다며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파란 고리 문어의 독성은 청산가리의 10배 이상인데 해경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수거한 문어를 자체 폐기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